저는 치과의사 35년 차, 턱관절 장애를 25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통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네네. 턱이 뻐근하다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턱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오징어나 뭐 여러 가지 질긴 음식을 많이 씹었을 때 근육이 과부하가 걸려서 아프다든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온다든지 뒤로 빠져나서 위치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턱이 뒤로 밀리거나 했을 때 그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턱 관절염.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통증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네네. 계속 놔두면 어떻게 턱관절은 안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소리도 별로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가 아예 멀리 빠지게 되면 소리가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종종 턱의 위치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디스크가 앞으로나 뒤로 빠지게 되면 윗턱과 아래턱이 서로 뼈끼리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뼈가 갈리게 돼요. 그랬을 때 뼈가 갈리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얼굴에 비대칭이 생겨요. 눈의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입꼬리가 웃을 때 한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코가 옛날에 괜찮았는데 한쪽으로 틀어진다든지, 얼굴에 비대칭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비대칭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오른쪽에 뭐 골반, 또 아니면 무릎, 또 어깨 이런 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내가 꼭 부상을 당하면 오른쪽만 자꾸 다친다. 그런 사람은 한쪽 균형이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턱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균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검사를 해봐야죠. 턱 하나 때문에 온몸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게 당연히 그렇죠. 이비인후과 갔는데 귀가 아파서 갔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10중 8구 턱의 문제. 왼쪽 눈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이 자꾸 충혈되고 한쪽만 더 그렇다. 그러면 눈이 충혈되고 아픈 경우도 의외로 균형의 문제, 턱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령 근골격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턱관절의 장애 하나의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그 다음에 물리 치료, 또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턱관절은 우리가 이를 악문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턱을 괸다든지 또 자세가 안 좋다든지, 왜냐하면 컴퓨터 할 때 많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를 악물게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빼게 될수록 이를 악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 교정. 그래도 이제 이런 약물 치료나 뭐 물리 치료 이런 치료에 잘 효과가 없는 경우, 그래서 디스크가 어디로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치 치료. 입안에 끼는 마우스피스를 끼죠. 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껴서 한쪽으로 기운 거를 다시 공간을 만들어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쪽 디스크가 제 위치로 자꾸 오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해줘서 제 위치로 이렇게 하는 거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치료 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습관 교정, 자세 교정, 약물 치료 이런 걸로 안 될 때는 장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장치 치료는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그 다음에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려요. 보통은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면 치료가 잘 돼요. 그럼 과정은 뭐 교정기처럼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교정기처럼 계속 차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짧게는 뭐 한 5분씩 몇 번 끼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2~3시간. 또 뭐 잘 때 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의사가 잘 조절을 해야죠. 왜냐하면 끼고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완성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장치를 내 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끼고 잔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 장치를 끼고 한다든지, 그러면 쭉 균형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원장님은 이제 턱관절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치료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운동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가, 컴퓨터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뭐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농구 선수는요, 어깨가 경직이 되면 안 풀려서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오른쪽 다리만 팔자그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건 균형의 문제다. 그래서 장치로 턱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마우스피스 끼거든요. 운동할 때. 그래서 그걸 끼고 이제 운동을 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는 피지컬 퍼포먼스, 슛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좀 불편했었는데 무릎도 좋아졌죠. 나 이렇게 은퇴해야 되나? 그런데 그 후에 8년 더 뛰고 은퇴했습니다. 성악과는 좀 어떤 성악은 이제 우리가 턱관절은 코어 근육의 그 윗선이거든요. 코어 근육의 오른쪽 왼쪽 이거는 오른쪽 왼쪽 턱관절 근육이고 가운데는 혀예요. 그래서 이 혀의 위치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악은 그 호흡, 심장, 폐, 성대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턱이 안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금 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근육의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회복시키게 되면 고음이 안 나던 게 고음이 난다든지 또 음색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직장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좀 괜찮아졌나요? 그 직장인은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일을 악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통증도 심한데 병원에 가보면 뭐 진통제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얼굴 형태도 자꾸 이렇게 각진다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턱의 문제다. 턱관절 장애의 일종이다. 그래서 입안에 마우스피스를 끼고 저녁에 자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할 때는 낮에 근무할 때도 잠깐씩 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덤으로 이 근육이 긴장된 게 풀리니까 얼굴도 좀 갸름해져서 예뻐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훨씬 업무 효율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턱관절은 우리 몸에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턱관절의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꼭 상의하시고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시면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